자, 지금까지 배운 소인수분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인수분의 단원에서 우리는 거듭제곱, 소수, 합성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거듭제곱에서는 밑과 지수를 배웠고요. 3의 제곱이라는 기호는 3을 2번 곱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은 9가 되어 3의 제곱이 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말하는데요. 소수가 아닌 수는 합성수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소수로 나누는 방법과 가지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 45를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45는 9 곱하기 5가 되니까 9와 5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5는 1과 자기 자신인 5만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소수가 되겠죠. 하지만 9는 더 나눠질 수가 있죠. 3과 3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3은 소수, 3은 소수가 되어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를 말하는데요. 소수인 인수는 3과 5가 되고요.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약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3의 제곱의 약수인 1, 3, 3의 제곱과 5의 약수인 1, 5를 각각 곱해주면 2 곱한 1, 3, 5, 9, 15, 45가 모두 45의 약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도 배웠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인 3개와 5의 약수의 개수인 2개를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지수와 관련시켜서 생각해보면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고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약수의 개수인 6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자, 다음으로 최대 공약수에서는 서로소 공약수,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서로소라는 것은 8과 15처럼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서 더 작은 쪽의 지수를 적어주면 되고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서 더 작은 쪽의 지수를 적어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어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를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되겠고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서는 지수가 더 큰 쪽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서는 더 큰 쪽의 지수를 적어주고 밑이 다른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밑이 다른 거듭제곱을 모두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소수의 약수는 2개이다. 자, 우리 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이다 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소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2개이다. 이것은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짝수인 소수는 없다. 자, 짝수 2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2의 약수는 1과 2.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2는 소수 맞죠? 그런데 짝수인 소수는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말이 되겠어요. 자, 3번 2의 4제곱에서 밑은 2이고 지수는 4이다. 네, 이것은 옳은 말이 되겠고요. 3의 제곱이라는 말은 3을 2번 곱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3을 2번 곱하게 되면 9가 되기 때문에 6은 옳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자, 소수 2로 한번 32를 나눠볼까요? 16이 되겠죠. 다시 소수 2로 한번 나눠볼게요. 8이 되겠죠. 다시 소수 2로 한번 나눠볼게요. 4가 남죠. 다시 소수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제 소수 2가 나왔네요. 따라서 32를 소인수 분해하면 2를 5번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56도 같은 방법으로 소수 2로 나눠볼까요? 28이 되겠죠. 소수 2로 나누게 되면 14가 되겠죠. 소수 2로 나누게 되면 7이 되겠죠. 자, 소수 7이 나왔죠. 따라서 56을 소인수 분해하면 2를 3번 곱하고 7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2의 세제곱 곱하기 7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은 가지치기 방법을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90은 9 곱하기 10이 되기 때문에 9와 10으로 나누고요. 9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나눌 수 있죠. 3과 3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10도 2와 5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도 소수, 3도 소수, 2도 소수, 5도 소수가 되기 때문에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250도 가지치기 방법을 사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50은 25 곱하기 10이다. 자, 그럼 25를 다시 나눠보면 5와 5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10은 2 곱하기 5니까 2와 5로 나눌 수가 있죠. 5도 소수, 5도 소수, 2도 소수, 5도 소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250을 소인수 분해해주면요. 2 곱하기 5가 3번 곱해졌기 때문에 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소인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라고 했죠. 32에서 소인수는 2가 되겠죠. 2번 56에서 소인수는 2와 7이 되겠죠. 3번 90에서 소인수는 2, 3, 5가 되겠죠. 250에서 소인수는 2와 5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수가 서로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서로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3과 1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요? 3과 11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3과 11은 서로 소의 관계가 있고요. 19와 27 최대 공약수 구해볼까요? 최대 공약수가 1이네요. 따라서 19와 27도 서로 소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9와 21은 3으로 나눠지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가 3이 되기 때문에 9와 21은 서로소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리을의 10과 21도 최대 공약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서로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소가 아닌 것은 디귿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줄여서 최대라고 적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자,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해주면 되겠죠. 밑이 같은 거듭제곱이 또 있네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작은 것을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 5와 5의 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최대 공약수가 3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자, 최소 공배수는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택해주면 돼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택해야 배수가 되겠죠.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택해야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요. 90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번은요. 72와 90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공통인 약수 9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8이 남고요. 90은 10이 남게 돼요. 8과 10의 공통인 약수가 또 뭐가 있을까요? 2로 한번 나눠볼까요? 4, 5. 자, 더 이상 나눠지는 수가 있을까요? 공약수는 1뿐이죠. 자, 최대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서로 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나눠줬었고요.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9와 2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18이 되겠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9, 2, 4, 5를 모두 곱해야 되겠죠. 9, 2, 4, 5를 모두 곱하게 되면 36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세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36을 소인수 분해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다 잘할 수 있겠죠? 45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75를 소인수 분해하면요.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등호를 좀 더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하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작은 것이 3이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는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3의 제곱을 택해주면 되겠죠.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 5와 5도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럼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5의 제곱도 적어주고요. 자, 2의 제곱은 밑이 같은 게 없죠. 밑이 다른 거듭제곱인 경우에도 모두 곱해주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9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과 중학교 때 배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봤습니다. 5번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를 구할 때는요. 먼저 3의 제곱의 약수를 구해봅니다. 1, 3, 3의 제곱. 자, 다음으로 5의 제곱의 약수를 구해봅니다. 1, 5, 5의 제곱. 자, 이렇게 각각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약수끼리 곱을 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수의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에는 1, 3, 3의 제곱. 자, 이렇게 3의 제곱의 약수를 적어주고요. 세로에는 5의 제곱의 약수 1, 5, 5의 제곱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 각각의 약수를 곱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수의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3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죠.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3은 15, 5 곱하기 3의 제곱은 45, 5의 제곱 곱하기 1은 25, 5의 제곱 곱하기 3은 75,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값은 22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는 모두 자, 이렇게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2의 세제곱의 약수를 적어봅니다.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자, 7의 약수를 적어볼까요? 1, 7. 자, 각각의 약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표로 한번 나타내보면요. 위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의 세제곱의 약수를 가로에다 적어주면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7의 약수를 세로에다 적으면 1, 7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약수를 곱해주면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2의 제곱은 4, 1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 자, 7 곱하기 1은 7, 7 곱하기 2는 14, 7 곱하기 2의 제곱은 28, 7 곱하기 2의 세제곱은 56. 자, 이렇게 2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약수를 구하면 이렇게 8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63의 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63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자, 63은 3의 제곱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의 제곱의 약수를 적어보면요. 1, 3,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7의 약수는 1, 7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표로 그려보면요. 자, 가로축에는 3의 제곱의 약수들을 적어봅니다. 1, 3, 3의 제곱. 세로축에는 7의 약수 1, 7 이렇게 적고요. 각각의 약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3의 제곱은 9, 7 곱하기 1은 7, 7 곱하기 3은 21, 7 곱하기 3의 제곱은 63. 자, 이렇게 63의 약수를 구하면요. 이렇게 6개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8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108을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2의 제곱을 약수를 구하면요. 1, 2,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3의 세제곱의 약수를 구하면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3의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108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에는 2의 제곱의 약수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2의 제곱의 약수들을 적게 되면 1, 2, 2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세로축에는 3의 세제곱의 약수들을 적으면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각각의 약수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2의 제곱은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다음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2의 제곱은 1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3의 제곱 곱하기 1은 9, 3의 제곱 곱하기 2는 18,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36 이렇게 구할 수 있죠. 3의 세제곱 곱하기 1은 27, 3의 세제곱 곱하기 2는 54,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108이 되겠죠. 자, 이렇게 108의 약수를 구하면요. 자, 이렇게 총 12개의 약수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면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하라고 했죠. 자, 2에다 1을 더하면 3, 2에다 1을 더하면 3.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해서 9개가 되겠죠.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하라고 했죠. 4. 지수가 여기 2 생략된 거죠. 자, 지수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2. 그래서 총 8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3번 63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을 더하면 되니까 3. 여기 지수 1이 생략된 거죠. 자, 지수에다 1을 더하면 2. 그래서 총 6개의 약수를 구할 수 있고요. 108의 약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자, 지수에다가 1을 더하면 3. 지수에다 1을 더하면 4. 그래서 1을 더하는 수끼리 곱하게 되면 약수의 개수는 총
12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잘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공약수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요. 자, 최대 공약수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0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의 약수를 구해보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20의 약수는 1, 20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2, 10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자, 3은 20의 약수가 안 되겠죠? 4, 5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4, 5, 10, 20이다 라는 사실까지 함께 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소인수분해 단원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어요. 어때요?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3문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문제 풀어보기로 해요. 7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이러한 두 자연수의 공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공배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개념이 있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뭐가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최소 공배수가 10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문제는 12의 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의 개수는 100 나누기 12를 해보면 되겠죠. 자, 100 나누기 12를 하면 자, 8을 곱해주면 12 곱하기 8은 96이 되어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는 8개가 있구나 라고 간단히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8번. 사과가 120개가 있고요. 배가 90개가 있네요. 이러한 사과와 배를 각각 같은 개수씩 넣어서 가능한 한 많은 선물 상자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리고 남는 과일이 또 없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개념 있죠? 가능한 한 많은이라는 조건에서 최대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고요. 자, 남는 과일이 없도록 이라는 말에서 나머지가 없어야 되니까 약수의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같은 개수씩이라는 말에서 공통의 개수로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120과 9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사과의 개수 120과 배의 개수 9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120과 90의 공약수 1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10으로 나누면 12, 9가 되겠고요. 다시 공약수 3으로 나누면 4, 3이 되겠네요. 자,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는 30이 되겠네요. 그럼 선물 상자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가요? 라는 문제에서 자, 최대 3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선물 상자에는 각각 몇 개의 사과와 배가 들어있는가요? 라는 문제에서 사과는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죠? 선물 상자가 30개니까 사과는 한 상자에 4개가 들어있게 되겠네요. 그럼 한 상자 안에 배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자, 배의 개수 궁금하죠? 자, 배는 90개가 있고 선물 상자가 30개가 되니까 한 상자 안에는 배가 3개가 들어있겠네요. 자, 따라서 자, 8번 문제에서 선물 상자는 최대 30개, 한 선물 상자 안에는 사과가 4개, 배가 3개 들어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로의 길이가 16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20, 높이가 8cm인 이러한 정육면체 모양의 벽돌이 있습니다. 이러한 벽돌을 일정한 모양으로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우리 가능한 한 작은이라는 단서에서 최소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고요. 빈틈없이 쌓아서 라는 말에서 쌓는다는 말에서 배수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고요. 정육면체라는 말에서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길이가 공통이다 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16, 28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세 수의 공약수 4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4, 5,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두 수의 공약수만 있어도 또다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죠. 자, 4와 2의 공약수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 5는 2로 나눠지지 않죠. 그럼 그대로 자, 1. 그럼 2, 5, 1은 서로 나눠질 수 있는 수가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8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최소 공배수 80이 의미하는 것은 자, 가로의 길이도 80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도 80이 되고요. 그리고 높이도 8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8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벽돌의 개수는 가로에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80 나누기 16을 해주면 되겠죠. 80 나누기 16을 하면 5개. 세로에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80 나누기 20을 해주면 되겠죠.
세로에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4개. 자, 그럼 높이에 필요한 벽돌의 개수 몇 개일까요? 80 나누기 8을 하면 10개. 따라서 자, 한 변의 길이가 80인 정육면체를 만들 때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200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잘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 중단원 마무리 문제는 서술형 평가에 출제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념이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